이번엔 증시 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김우식 와우넷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국내 증시를 비롯해 미국 증시 모두 다 좋았습니다. 코스피 4% 넘게 뛰었고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그 금리 인상 우리가 좀 완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상승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한 주간 흐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지금 시장은 전형적인 강세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반가운 소식이고요. 지난주 사실 정치적으로 나토 정상회담이 제일 중요했지만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좀 올라오다가 조정받았던 이유가 사실 금리 인상, 추가 인상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주에 아무래도 그 부분 때문에 CPI 쪽에 많이 우리가 관심을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CPI 지표를 보니까 미국 6월 CPI 지표가 전월 4.0이었고 거기다가 컨센이 3.1인데 그보다 낮은 3.0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다 우리가 또 더 많이 집중하는 게 코어 CPI인데 이건 역시도 4.8%가 나오면서 컨센을 모두 하회하는 좋은 지표가 나왔죠. 거기다 그 다음날 PPI까지도 또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야 이제 됐구나라는 안도의 어떤 움직임이 보였던 게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작년 6월 CPI 지표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작년 6월 수치가 9.1%로 그때가 피크였거든요. 만 1년이 지나면서 거의 매달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이 좀 환호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미증시는 지난주에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등의 이제 실적 발표가 시작됐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 때문에 주춤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한 주를 놓고 보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지난주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미증시가 그동안 매그니피선트 세븐이라고 좀 큰 빅테크죠. 가는 종목만 가는 경향이 좀 보였다 그러면은 지난주는 고르게 전 섹터가 함께 움직였던 게 아마 가장 큰 특징 중에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한 주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가 또 한 1조 이상을 팔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가장 좋았다 그렇게 봐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가 지수를 이끄는 장세를 보였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교환 사채 때문에 좀 아쉬운 모습, 좀 조정의 모습을 지난주에 보였지만은 그 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현대차 같은 이런 대형주가 지수를 이끄는 강한 흐름을 보였고 또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주들, 그동안 또 고생했던 소외주들도 중간중간 돌아가면서 틈을 메워주면서 가는 모습이 좋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상당히 중요한 또 일정 중에 하나였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컨센을 하회하는 쇼크 실적을 냈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잘 버텨냈다. 다만 조금 이례적인 현상이라 그러면은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1위가 에코프로 BM이 되겠고 2위가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끄는 중요한 종목인데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두 종목 합해서 딱 2개 나왔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그것도 그렇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홀드 의견과 메모 정도가 나왔고 리포트 없는 거예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아예 전무였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왜냐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시총 대형 1, 2위인데 리포트가 전무에 가깝다는 것은 뭔가 시장이 좀 꼬여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심사가 꼬여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꼬여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요거 외에 지난주 특히 강세를 보인 섹터, 그러면 특징 업종 섹터는 역시 반도체 HBM과 관련된 후공정 관련주였죠. 한미반도체라든지 대덕전자가 상당히 특징적인 한 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 흐름 체크해봤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우선 현지 시간 17일에는 미국의 7월 뉴욕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6월 산업 생산이 나옵니다. 또 18일에는 미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거기에 BOA, 모간 스탠리, 로키드 마틴 등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한편 19일에는 미국의 6월 건축 허가 그리고 주택 확공, 거기에 테슬라와 넷플릭스, IBM이 실적을 내놓습니다. 끝으로 20일에는 미국의 6월 기존 주택 판매 그리고 미국의 7월 필라델피아 여는 경기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이번 주는 결국에 금융주 실적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실적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경제 지표, 금리 굵직굵직한 관련 지표 다 나왔지 않습니까? CPI, PPI 나왔고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또 금리 관련 이슈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만큼 아무래도 좀 영향이 적어졌고 또 경기 관련된 지표들이 이번 주에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 영향력 자체가 많이 낮아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 침체 쪽으로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최근엔 뭐 둔화라든지 조금 가벼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죠. 분위기다 보니까 경제 지표보다는 역시 실적 시즌 돌입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실적 쪽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실적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본격 도래했는데 뭐 발표했던 기업들 보면 삼성전자,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 에코프로, BM 등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무난히 소화를 시키고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컨센보다 양호하고 있고 또 일회성 비용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LG전자 무난했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게 LG에너지솔루션이고 거기다 또 쇼크가 나왔던 뭐 에코프로 등이 있지만 대부분의 종목 주가들은 지금 잘 소화시키고 있다. 해서 실적 시즌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잘 통과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제 지난주에 금융주, 그다음에 또 이번 주도 금융이 좀 있겠지만은 특히 중요한 것은 테슬라라든지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국내에 글쎄요 뭐 관련 콘텐츠 기업들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콘텐츠 관련주들이 워낙에 지금 부진합니다 우리나라에. 해서 만약에 조금만 넷플릭스 쪽에서 컨셉보다 좋은 실적이나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아마 또 반짝 또 동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그것보다는 빅테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상당하니까 중요하게 봐야 되겠고요. 그것보다도 뭐니 해도 아무래도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코스닥 뭐 전체를 이끌고 있고 왜냐하면 2차전지가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서 그 섹터뿐만 아니라 2차전지가 달리면 다른 섹터가 또 못 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렇게 순환매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에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뭐 사이버 트럭 얘기까지 나오면서 또 관심도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뭐 자잘한 일정은 있지만은 크게 영향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떻게 흘러갈지 사실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빼놓고 4개월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승세 계속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좀 흐름을 좀 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우리 실적 시즌 들어가면 1위 1비의 장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가장 여러분이 팔고 싶을 때 시장은 반등이 나올 것이고 좀 할만하구나 그러면은 또 쉬어간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월요일이 아마 그 전주가 계속 빠졌었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경우 짜증에 극이 달했거든요. 코스닥도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부터 딱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또 지속이 됐고 이제 약간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긴 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지금 주가가 오른다는 것에 너무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우리가 있는 구간은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두 상승 추세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코스피 일봉 지금 보고 계신데 일봉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올랐다 내렸다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점과 고점이 모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우리 녹색선 추세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작년 12월부터 턴했던 그 녹색선이 추세적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요게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일봉의 흐름 같은 경우는 많이 들쭉날쭉하지만은 이 시장의 추세를 보고 우리가 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위쪽에 항상 아쉬운 것은 이제 ADR 지표가 보면은 100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등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 종목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요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거의 지금 평균적으로 100 아래에 있다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항상 하락 종목수가 평균을 맞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더라도 내 종목이 안 올라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건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장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 순서는 돌아오니까. 그래서 멘탈상 그 부분은 중요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환율을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좀 보더라도 그렇죠. 저기 A 부분 보시면은 이미 그 추세선 자체가 꺾여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서 B 지점 보면 최근에 주요 어떤 지지점을 또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달러가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또 중요한 지점을 이탈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원화 같은 경우도 지금 1,300원은 이탈하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사실 뭐 환율 관계 없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굉장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가면 환이 강세를 보이면 외국인들은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는 괜찮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본다 그러면은 일봉상의 조정은 우리 증시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라든지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고 또 외국인 수급 보더라도 상당히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따른 투자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AI 열풍으로 지금 뭐 HBM 반도체도 잘 달리고 있고 엔터주, 방산주 다 괜찮거든요. 네. 어떤 섹터들 보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뭐 올해 1월부터 지나고 나니까 좀 허탈한데 예. 왜냐하면 작년 말에 증시 전망 자체가 뭐 전략 구강이었으니까 완전히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행이죠. 굉장히 다행이고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장을 보면 뭐 그야말로 강세장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지수의 상승폭도 상당하지만은 또 구간 급등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2차 전지주들이 올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코스닥을 이끌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 실적 턴라운드를 전망하면서 지금 거래소를 또 이끌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고 있거든요. 또 거기다 중간중간 틈새 테마주로서 또 엔터주라든지 방산주도 강력한 상승을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상반기 또 특징 섹터 테마주라 그러면 역시 로봇주라든지 AI 관련주, 또 재건 관련주들 틈새에서 얼마나 많은 스타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굉장히 좋은 국면이고 지난주를 놓고 보면 우리가 또 돌아본다 그러면 HBM 관련된 또 후공정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좋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이제 아쉬움이라 그러면 다 같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같이 안 가요. 꼭 가는 섹터만 구간 가는데 2차 전지, 반도체, 뭐 자동차, 엔터, 방산 다 좋습니다.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섹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그 종목이 없을 때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안 날 뿐만 아니라 그 상실감 같은 경우는 굉장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많이 투자자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가는 종목이 더 간다고 하지만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급등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따라가냐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시장은 강세장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한다 그러면 예. 또 멘탈 관리에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이런 상승 추세장에서는 일봉의 조정은 매수의 계기가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마 지금 크게 가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때마다 회의적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방산 모든 섹터 종목들 지금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섹터들 조정이 나오면 그때마다 회의적인 의견이 나오는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한 그러니까 시장 추세도 그렇고 우리 종목도 그렇고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일봉의 조정은 아마 매수의 기회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예. 두 번째는 강세장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상승 순환매장으로 보시면 돼요.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는 종목이 뭐 더 가는 특징이 있다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종목 중에서 안 가는 종목이 있다. 근데 펀더멘탈은 아무리 봐도 좋다 그러면은 그 종목들이 반드시 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꼭 체크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시장의 지수보다도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수급이 쏠리고 있는데 최근에 SNS나 메신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또 확대되고 있거든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종목에 호재라든지 악재가 발생하면 동시간대에 순간적으로 수만 명이 한꺼번에 그 종목을 집중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한 5%만 올라도 되는 어떤 그런 호재인데 10%, 20% 그냥 날아가 버려요. 예. 악재가 나오면 한꺼번에 노출되기 때문에 한 뭐 2, 3%만 빠져도 되는데 10%씩 빠진 종목이 나옵니다. 일봉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은 내 종목은 안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 소외감을 느끼면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최근에 그 종목들 내 종목이 안 가더라도 그 수급 쏠림이 만회가 되고 나면 반드시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한 가지 우리가 또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자꾸 쏠림을 말씀하니까 그런 건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 삼성전자의 지금 상승폭이 얼마나 됐습니까? 삼성전자가 올해만 들어서 30% 넘게 올라갔습니다. 현대차는 어떻습니까? 현대차는 올해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놓보면
38%가 올라왔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어느 종목을 들고 있어도 지수보다 더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이만큼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특정한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보입니다만은 대부분의 펀더멘탈 좋은 종목이 다 올라왔다는 것. 이걸 생각하면 제가 이런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종목이 좋은 시장을 만나면 반드시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소외감이 있더라도 절대로 조급함을 갖지 말자. 자, 그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김우식 와운의 파트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